네, 이번 컨텐츠는 이제 임신, 출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노산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산 완전 제 얘기예요. 제가 경험했던 내용인데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추려봤어요. 우선 노산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좀 받았어요. 노산의 기준은 몇 세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출산 시의 연령이 만 35세 이상일 때 그때가 이제 교과서적인 정의이긴 한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첫째는 아니었지만 이제 둘째는 이제 빼박 노산이었고, 원장님은 노산 아니셨나요? 첫째는 노산이 아니었고 턱걸이 밑이었고 둘째는 가로리. 그쵸, 저도 턱걸이 미시였어요. 근데 회복이 달라졌어. 그 차이일까요? 모르겠어요. 그 차이죠. 그 차이죠. 회복도 느리고 체형도 안 돌아오고 물론 둘째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나이도 좀 큰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5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허리가 아프고 뭔가 힘들어요. 그래도 1년은 지나죠. 맞아. 그래서 저는 노산의 정의는 사실은 교과서적으로는 정확히 말하면 고위험 산모죠. 고위험 그쵸. 산모 같은 경우는 만 35세로 봅니다. 마음속으로 산모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마음속으로 느끼는 노산은 한 만 40은 사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30대 후반 산모님들은 굉장히 많으셔서 40대 산모님은 되셔야지 이제 조금 노산에 속한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사실 요즘 40대 산모분도 적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신체적 나이는 이제 아무래도 영양 상태 또 건강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신체적 나이는 좋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근데 우리 이제 난소 나이라든지 이게 되게 슬프긴 하지만 난소의 나이 또는 호르몬 수치나 또는 이제 자궁 상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단순히 신체적 나이가 젊다고 해서 그게 젊다고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긴 자궁 하거든요. 상태는 어떤 걸까요? 요새는 출산이나 임신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성 호르몬의 노출이 좀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옛날보다도 자궁의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자궁 질환들 예를 들면 이제 금종 같은 거, 빈도 같은 거, 맞아요. 성근증 이런 빈도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왜냐면 그게 아주 임신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경우가 많아서 임신뿐만 아니라 임신이 되는 것서부터 그 임신 이제 출산할 때까지 그 임신 기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30, 40대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아무리 내가 잘 가꾸고 이제 건강관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좀 땡기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면 난소가 늙는 건 이건 어떻게 늦출 수가 없거든요. 슬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끔씩 있어요. 근데 요새는 워낙에 난소기능 검사라는 게 좀 기사에서도 많이 접하시고 이러셔서 진료실에 오셔서 해보고 싶다 이제 검진 목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랜덤으로 하셨는데도 조금 낮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보고에 의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나중에 임신 이제 지금 당장은 또 임신할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계속 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이제 어려움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임신에 관련해서 그런 분들은 제가 또 임신을 조금 너무 미루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좀 생각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아직까지는 35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35세가 넘으면 꼭 시험관 수술을 해야 되나요? 딱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만 35세가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시험관 시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35세가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나팔관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뭔가 이제 난소 기능이 안 좋다든지 이 여러 가지 왜냐면 난소 수술을 받고 이제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자궁 내막증처럼 난소 기능을 떨어뜨리는 질환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어려도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시험관은 나이가 그렇죠. 결정보다는 맞아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맞아요, 결정되는 그런 맞아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연관이 되고 물론 아무래도 이제 35세가 넘어갈수록 난소 기능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시험관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좀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나이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 사실 35세가 넘어도 잘 임신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40세가 넘어도 자연임신 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양측 나팔관이 이제 기능적으로 완전히 이제 못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젊으셔도 꼭 시험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정말 상담을 받으시고 내 이제 몸 상태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도 만 40세가 넘어가면 사실은 그 성공률을 굉장히 좀 낮게 봐요. 제가 센터에 있을 때도 만 40세가 넘어가면은 그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되니까 40세가 넘어가면 이제 그 거의 성공률 한 10% 정도대로 한 보거든요. 사이클에 그렇죠. 한 사이클에 10% 정도, 10% 정도 보고, 물론 이게 신선 배아냐 또는 이제 그 냉동 배아 이식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40대 정도는 이제 물론 보고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한 10%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또 40세가 넘어가서 41세, 42세, 43세 넘어갈수록 더 뚝뚝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시험관도 쉽지가 않으니까 40세부터는 정말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적극적인 임신 시도를 조금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시험관 시술도 좀 고려는 해보실 수는 있다. 4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40세가 넘어가면 이제 산모나 아기에게 위험한지, 그리고 임신 계획을 하시는데 좀 유의해야 될 게 있는지, 그리고 또 분만 방법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혼을 좀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40살이 넘어갔을 때 산모나 태아에게 무조건적으로 위험하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만 40세가 넘어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태아이론 발달 과정에서 선천성 기형아의 빈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별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럴 때는 뭐 통합 검사, 기본 검사도 좋긴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맘스캐닝 검사나 디프티 검사 같은 경우도 권유를 드리고, 양수 검사가 어떻게 보면 확진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권유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아니다라는 그런 문제보다는 기형의 발생 빈도가 조금 더 높아지니까 그런 거를 먼저 잘 알고 대처를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거에도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위험하다기보다는 아기를 낳을 때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기를 자유분만하는 과정은 굉장히 큰 운동을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과정인데 그때 좀 쉽게 지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 몸 관리, 체력 관리를 좀 해두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대 자연분만이랑 20대 자연분만이랑 차이가 있긴 하잖아요. 확실히 이게 이제 아무리 신체적인 조건이 좋으시다고 하더라도 자연분만이 좀 힘든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사실은 좀 많기는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너무너무 고생해서 자연분만을 막 해서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몸에 너무 이렇게 무리가 가게 하는 것보다는 수술이 아프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조금 편하게 분만함으로써 조금 내 몸에 재정비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거든요. 저희 산모분한테는 너무 무리해서 자연분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만약에 너무 힘드실 것 같으면은 수술적인 방법도 좀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하는 편인데, 뭐 무조건 제왕절개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원하시면은 뭐 충분히 이제 유도분만이라든지 자연분만을 먼저 진행을 해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너무 중간에 힘들어한다거나 또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고 엄마가 이게 협조가 좀 이제 힘주고 숨쉬고 이런 게 협조가 좀 잘 돼야 아기도 이제 건강한 상태로 분만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아프고 힘들면 이게 협조가 좀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런 경우에 아기가 또 힘들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분만을 고려를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경험상 만나보신 고령 산모분 중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는 만 46세까지. 와, 만 46세요? 네. 대단하시다. 자연 임신이셨고 네. 아이를 가지긴 하셨는데 만삭 분만은 못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 자체 케이스는 40대 후반 정도까지 본 것 같기는 한데 성공적인 출산까지는 40대 초중반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케이스는. 그러면 조기 유산. 조기 유산 되셨구나. 아이고. 맞아요. 아무래도 40대 이제
그러니까 35세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조기 진통 또는 조기 양막 파수 이런 임신 중 합병증 좀 위험도도 사실은 늘어나는 게 맞기는 맞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고위험 산모라고 하기도 하는 거고 맞아요. 그러셨구나. 46세면 사실 임신 자체도 굉장히 대단하신 일인데 이제 안타깝네요. 만약에 그러면은 성공 임신하셨던 케이스 중에는 어느 정도 나이 성공 최근에 자연분만 성공하신 산모분 아기 낳고 그 다음날도 너무 컨디션 좋으셨어요. 네네네. 지금 44 나은데 아이고 대단하세요. 저도 제 산모 중에는 이제 만으로는 44이 최고였고 근데 저희는 다 첫째셨거든요. 첫째셨는데 한 분은 아기가 여가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수술적 분만을 하셨고 한 분은 좀 원하셨어요. 좀 원하셔가지고 너무 이제 힘들 것 같다 하셔서 수술적 분만을 하셨고 그래서 제일 연세가 있으셨던 산모분 중 두 분은 수술적 분만하셨고 남자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나이는 상관이 없죠. 별로 상관이 없죠. 근데 물론 뭐 그 정자나 퀄리티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정자 같은 경우는 또 한 마리만 이제 정상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남자 나이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요새는 조금 보고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남자 쪽에서도 약간 DNA나 이런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이 높다. DNA 문제 같은 건 이제 기형이라든지 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좀 난자보다는 좀 아무래도 덜 영향이 있죠. 35세 이상의 고위험 산모인데 이제 이런 경우에 유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일단 엽산 복용. 엽산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잘 임신을 시도를 어느 시간 이상 했는데 아기가 찾아오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센터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임신하고 나서는 또 뭐 중요한 거 있을까요? 계획된 외래 방문을 잘 방문을 한다. 사실 꼭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놓치지 않고 오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면서 따라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40대가 넘어가면은 엄마 난자, 정자가 만났을 때 이제 기형이라든지 이런 위험도가 사실 제2자로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아기 기형, 염색체 이상 관련된 검사를 아마 하시게 될 텐데 여기서 아마 통합 검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니프티 검사라는 게 있고 두 가지가 검사가 있는데 이 니프티 검사는 비용이 좀 비싸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정말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비용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이 40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런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때 이제 검사 선택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정확도가 높은 검사를 비용이 조금 들기는 하겠지만 저도 사실은 저는 첫째 때도 그렇고 둘째 때도 그렇고 니프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정확도가 있는 검사를 선택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물론 이게 결과를 안다고 해서 선택 방향이 많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알고 모르고 또 이제 출산하고 나서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거 안 하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기를 낳을 때 마음이 준비해야 되는 것도 또 있고 그 다음에 의료적으로 서포트돼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형아 선물 검사를 개인의 종교적인 이유나 아니면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서 안 하고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이가 어쨌든 나는 상관없이 아이를 잘 출산할 거니까 검사를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어떤 준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사를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듣기는 해요. 맞아요. 저도 저라면은 알고 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40대가 넘으신 분들은 좀 정확도가 있는 니프티 검사, 기형 검사는 니프티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